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7월 13일 오후 8시 9분 월요일 저녁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그 대념처경 오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오온과 오치온, 이건 뭐죠?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성제를 구조로 12연기, 존재 구조로는, 그러니까 그 윤회의 구조 아니면 태어남의 구조, 이것은 12연기, 존재의 구조, 경험의 구조는 5, 그것에 일어나는 자세한 구조는 6입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잠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구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5는 존재 구조를 설명한다. 유깁차는 경험 발생의 구조를 설명한다. 언어와 문법은 자화와 무화의 방향을 결정한다. 내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빼고를 생각하자. 나라는 것을 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치아 때문에 임플란트 하려고 치과에 갔어요. 갔더니 밀려서 지금 당장 못하고 8월 25일 날 4시, 11시인가? 4시, 4시? 이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철했던 거에서 신경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금니, 사랑니 바로 앞쪽 이빨이거든요. 이게 이제 깨져버린대요. 그래갖고 한 20분 이상 이걸 긁어내요. 뭐 계속 이렇게 이제 긁어내고 붓고. 그런데 잠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언제 끝나지? 그러다가 왜 그 생각하지? 이런 생각은 가래를 일으키고 괴로움만 일으키는데 뭐 내가 이 생각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그 생각을 놓았습니다. 왜? 내 이빨이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제가 위있다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외단하고 싼장이라는 거. 내가 이빨을 뽑고 있고 이런 것은 빨리 끝나는 게 좋아. 내가 이빨을 뽑고는 뭐라고요? 외단아. 언제 끝나지? 이거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쌌냐? 그것이 이따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래서 에, 잘하는 것이 그렇게 뿌리 깊다. 이 모험이 나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조금 고통이 일어나면 그렇게도 한다. 에, 그다음에 개념은 보여주고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시설이라는 건 시설과 법의를 설명한다. 연기는 조건 구조를 설명한다. 기능은 법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한다. 사념처는 이 모든 것을 현재 경험에서 확인하게 한다. 선정은 마음을 안정시켜 통찰의 토대를 만든다. 개와 업은 유기처의 방향을 청정하게 하거나 오염되게 한다. 어떻게 이 구절 현실 이해가 돼요? 개와 업은 유기처의 방향을 청정하거나 오염되게 한다.
유기처를 청정하게 하거나 오염되게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방향이라는 단어가 지금 좀 걸립니다. 잘, 음, 예, 유기처의 그러니까 방향. 개, 개를 해서 쌍화라하면 유깁초 어디로 갑니까? 정과 해탈 쪽으로 다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지향이 되는 거고. 그 업은 뭐냐면 유깁초가 일어나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업은 뭐냐면 이제 오늘도 잠깐 있다가 그 공부를 할 겁니다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 부처님 법에 도달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왜 어렵냐? 유기입처가 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그, 그 구절을 안 본 분들은 또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걸 수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제가 전제했던 건 부처님 법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 전제하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만호는 뭡니까? 법을 강박하는 장소이고 기관이에요. 법이란다. 예, 법, 그렇죠. 법을 강박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나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 만호가 전생에부터 부처님 법에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그 법으로 가요. 기독교 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요. 기독, 기독교가 아니라 유일신 쪽이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다. 여실지경은 이제 이게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얕다 이제 이런 말이 얕다. 아니면 얕다 붙다. 얕다는 뭐냐면 따라서 뭐 이런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앞에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요니소마나시카라나 삼시초 도프니스 그 외에 따라서 야냐와 다싸 알고 보는 이런 말입니다.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 일어나는 법대로 이런 말 법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예, 참 일어나는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가 어디 있어? 있는 그대로가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건 뭐냐면 연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 좀 하면 예, 이거 우리 지금 쓰고 있지만 너무 그 뭐라고 할까 저기 실체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이 들어와 있다. 여무유혹 출리, 빠티니사 되돌림, 해탈 이것은 그 지혜가 해탈로 성숙하는 과정이다. 부처님 법의 핵심 개념은 모두 오온과 육입체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어디에서? 오온과 육입체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 조건으로 분석하고 사념초와 삼매로 지혜로 확인해서 여무이욕, 놓아버림,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통합체계이다. 뭐, 제 중국 얘기는 잘 모르는데, 뭐 젊었을 때 공자 이야기를 좀 보니까, 선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여러 보면서 놀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법은 완전해요. 흠이 있을 수 없어요. 완전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손대면. 그래서 발전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한데 뭘 발전을 해요. 와, 누차 엄청난 실력 공예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습작 수준도 못 만들어내는 그 도제가, 제자가, 그, 그걸 갖다가 뭐, 페인트 칠하, 뭐, 더 색칠하거나 모양 바꾸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 법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이해하는 믿음이 있는 이런 분들은 저기를 할 수 없다. 그, 바꿀 수 없는 거다. 따라, 따라가고 소화하는 과정도 벅차지.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문제자라는 건 손대지 않고 듣고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모하고 이욕하고 이게 뭐다? 오온과 오온이다, 대상이. 자, 다섯 무더기가 뭐냐면, 다시 비구들이에요. 여기 비구는 취착하는 다섯 가지 무더기의 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웃바다나 칸다. 웃바다나가 뭐냐? 웃바가 옆에서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옆에서 강고하게 그걸 지켜내고 있다. 경호원이 경호받는 요인을 보호하듯이 시종이 왕을 보호하듯이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다. 그 오온이 오온 오온에 뭐냐면 그걸 갖다 강하게 붙잡는다. 그래서 치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애 치유할 때 결국 오온을 붙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 뭐가 또아리를 틀어요? 식이 또아리를 틀어요. 시, 식이 어디에? 색, 수, 상, 행의 또아리를 틀어요. 또아리. 이걸 기본적인 그 저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보면 된다. 자, 보세요. 아따가 뭐라고 돼 있죠? 아따 그게 아따라면 뭐냐면 원하는 대로 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맞지만 35번경에 있어요. 그 경이름을 제가 잠깐 잊었네요. 35번경 이름이 예, 사자가 짧은 경이에요. 사자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철판에 약간 발, 발등이 조금 찍겠어요. 어디에 사자가 짧은 경에 사자가 그 유명한 경이죠. 그 두 번이나 거쳐서 엄청나게 부처님이 정성껏 설법을 해줬는데 믿음을 보이지 않고 사라지죠. 이제 외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일 스님. 네, 스님. 사성제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부처님 뭘만을 가르치셨죠? 고의 일어남과 고의 사라짐만을 설하셨다. 국화만을 가르치셨죠. 예. 그렇죠. 그럼 사념처 수행을 하면 국화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념추 수행을 하면, 예, 고의 소멸로 이르는 거죠. 없앨 수 있는 거 확실합니까? 이론적으로는 확실한데요. 쌈 빠졌냐? 이제 우리가 오늘, 그치? 쭉 며칠간 이제 오원을 통해서 더 배우도록 하죠. 유깁초를 보고 있다고. 유깁초는 어디에서 본다고요? 가야에서 본다니까요. 아니비설신,
색성향 미초. 이거 무슨 까야? 누바까야. 그 뻗띠가 쌈빠싸. 그리고 남아까야는 뭡니까? 아디 왔잖아 쌈빠싸. 언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언어적인 접촉이다. 그 유깁체를 보고 있는 거 남아 명색을 보고 이 명색하고 함께 관계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 보이고 촉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나쁜 식으로 일어날 식, 촉에서 고가 어떻게 일어나요? HU 이게 고 아닙니까? HU 잣띠 자라바라낭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면 생로병사 이게 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고에 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선처니까 버틸만 하다 이 말이에요. 선처에 몸받기가 얼마큼 어렵다고요? 아니 인간의 몸받기가 맹구목 비호구가 두 번 있는데 그 쌍류타 56품의 몇 번째 경이 143번 43번 경인가 몇 번 경에 뭐냐면 맹구목 비호경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하느냐. 인간의 몸받기가 맹구목처럼 어렵다. 이렇게 맹구목의 비유처럼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어떻게 믿음이 좀 잘 안 되시죠? 저도 잘 안 돼요. 그지만 그것이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56품에 있는데 여하튼 에, 그런데 성강 선생님, 성강 선생님, 아, 예, 스님. 아 예,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송이 혹시 기억나셔요? 한 줄 중요한 구문이 그 집 짓는 자를 발견을 했고 석가래와 뭐 그 모든 젓가래는 기둥이 부서졌고 대들보가 대들보는 망가졌단가 무너졌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예. 근데 그 음, 집 짓는 자에서 집 짓는 자를 누구를 네. 집 짓는 자라고 있습니까? 지- 식은 어디에다 집을 식을 짓습니까? 짓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수상행식의 집을 짓죠. 이 수상행식에 집을 짓습니다. 식을 이해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그 공부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려고 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음, 디가 15번경인가요? 거기에도 식이 어머니 뱃속에 들지 않으면 명색이 어떻게 증장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아마 빠띠산디 재생연결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 짧은 구문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태어남이라는 게 이제 계속 하지만 이제 식이 명색과 함께 자라죠. 그건 뭐 분명한 건데 그것만 딱 띄어서 태어남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더 구체적 경들이 있다. 그게 뭐냐? 정경경이나 정경경이죠. 마지막 9번. 그리고 12-2번 쌍육다경에서 보면은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싸까야 싸따까에
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무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 몸을 무리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무리라. 그래서 그 무리가 양태를 가지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징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대사가 되고 이제 그 지칭이 되고 그것이 저기로 된다. 그 빠냐띠로 된다. 그게 뭐야? 번호다 이 말이야. 번호다. 정말 쉽게 수용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에 나오느냐?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께서 12연기를 본다고 하니까 경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성강 선생님, 그 언어하고 그 까예하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제 주장은 아니죠. 사실 경에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건데 잘 수용은 안 되시죠. 서- 쉽게.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의 몸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형색이 있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물컹물컹한 감촉이 있고 또 이 나마루바에서 일어나는 있다는 인지 뭐 그게 무명이 됐든 아니면 뭐 지혜가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인지의 다발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서로 알거나 또는 접촉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질적으로 일어나 있는 건 감각의 덩어리들이 일어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이거 이상입니다. 훌륭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 음, 아, 그래서 오늘은 그 윤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이게, 잠깐만. 이런 쪽으로 17요인가? 예, 자, 잘못 들어갔네요. 먼저 윤회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회 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내가 이거뿐만 못 가져왔네. 예, 그 스리 오로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리 오로빈도가 누구냐면 그 오로비라고 하는 인도 도시를 만든 사람이고 엄청난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리고 켄 일버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켄 일버도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주장들이 너무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혹시 멈출 수 있어요? 이런.
예,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로. 다행히 말은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보면 육사 외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사 외도들도 엄청나게 힘들을 썼어요. 왜 그랬느냐? 그 육사 외도들의 주장들이 아주 타당해 보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천 같은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 더 솔깃해요. 왜 그러느냐? 그 유신견이나 잘못된 미차디띠를 내가 지니고 있고 그것에서 조금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앞선 윤회나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타당성 있게 전개하니까 훨씬 그 설득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분이 누구냐면 현대의 인도의 그 힌두교를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잘 정립한 스리 오로빈도라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사진이죠. 단순한 힌두교 학자보다는 독립운동가, 시인, 철학자, 요기이자 베다, 우파니사드, 기타, 탄트라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종교 사상가다. 그래서 뭐 이걸 다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잠깐 이 사람을 보면은 왜 그 검증받지 않는 교육이 위험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은 뭐예요? 맞지만 38번 검증자의 경처럼 부처님도 검증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사여의도 검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지가 검증을 가지고 있다고요. 반조의 지혜가. 그런데 내 주장이 왜냐면 그 홀로 검증받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삐삐가 생기기 때문에 저기 자신의 그릇에 빠지어서 못 나오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라머니하고 기도 몇 마디 하는 거 그 순간에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저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국으로 유학 생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베다 우파니사드를 탐구한다. 독립운동을 지도한다. 독 크리스나의 편재성을 주장한다. 편재성이 어디든지 있다 이런 말이죠. 어디든지 있다. 통합요가 초정시 의식진화론. 의식진화, 의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부처님하고 규정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부처님의 규정 이상으로 그 의식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작용 범위로 했을 때 마음과 함께 마음으로 표시되는 것도 부처님 법에서만 나오는데 아쉽게도 사부니까에는 안 나와요. 사부니까에는 그게 사부니까에는 일단 그 뭐라고 할까 아까도 했죠. 그게 완전하지만 믿음 쪽에 형성된, 아니, 중심축이 믿음 쪽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힌두교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힌두교가 뭐냐, 보니까 유일한 절대자가 있다. 우리는 브라마짜리아라고 그래서, 그래, 그 말 인정해 줄게. 대신에 짜리야. 탐진치가 없는 브라마짜리아는 진정으로 성문 제자들과 부처님, 아라한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단어를 갖다 써주는 거예요. 그걸 격이라고 한다. 여러 신들, 인격 신들, 무인격적인 절대들, 자와 절대의 동일성, 자와 신의 차이, 제의, 철학, 헌신, 명상, 금욕, 세속적 의무, 해탈 이렇게까지 많이 다룬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힌두교의 전통 구조, 수르띠, 어디 뭐하고 갔습니까? 우리 숫다, 예, 들은 거 하고 그렇죠. 스무리띠 기억되는 이걸 싸뜨래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이거 산스크릿 이걸 스무리띠 하는데 전승된 거 기억된 거 그걸 싸뜨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기 한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베단타 뭐 이렇게 쭉 간답니다. 힌두교의 윤회 구조는 뭐냐? 어, 참 자아가 있다. 왜냐면 편재성이 있으니까 그 참 본성이 있다. 그런데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뒤집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 무명이 있다. 거기는 무명이 저기겠죠. 신을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욕망하고 행위 이렇게 된다. 오로빈드의 동측성 이 윤회 구조에서 진화의 방향성을 부여한다 있다. 영국에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뭐 진화론도 배우고 또 자신의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도 싶겠죠. 전통적으로는 무명가업으로 반복되는 속박인데 영원히 경험을 축적하며 더 높은 의식으로 선장하는 과정이다. 그럴까요? 성주개공이 있잖아요. 성주개공. 우주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리셋, 요괴는 리셋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요괴 육천이 있죠. 공거천이 있고 지거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거천은 이제 분류를 이게 이제 뭐냐 땅에 근거하는 이런 이제 단어인데 뭐냐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33천, 사대왕천, 인간계가 있다. 그럼 수미산이 뭐냐? 가족의 축, 남녀의 축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뭐 티벳 어디에 뭐 수미산 그런 그 사이를 지칭하는 건 아니죠. 공고체 이제 뭐냐면 공간을 중거로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개인적 소유가 적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뭐냐면 저기에서도 그러니까 육서 애들 육서 애도들도 비슷해요. 사후에 대해서 윤회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러면 금방도 했듯이 굉장한 노력과 천재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우리 부처님 법을 배우는 저들도 정법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는 뭐냐면 뭐 경을 이렇게 읽어줘요. 그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는 언어를 읽어줘요. 근데 문법, 그 문법, 거기서 내가 빠져야 된다, 이런 설명은 못 해내. 그럼 당신은, 저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개념, 구조, 기능, 이런 것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까지 부처님 법을 법으로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있는데 장애가 된다. 뛰어난 사람들의 주장이 장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정신적 지도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한 생이 아니라 많은 생들이 망가질 수 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미차디띠에 잡히면 그 스리 오로빈도의 주장에 가까운 육사에도들은 가짜 하나가 있죠. 영적 원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가짜야는 이렇게 그것도 그 맞고 저것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근데 오로빈도는 이런 논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낫다 붙다. 정화 자기 통제를 중시한다. 니간타는 엄격한 당소. 왜냐면 여기는 오로빈도는 변해가니까 쭉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막갈리 고사는 윤회가 있다. 그런데 걔 오로빈도는 공부해서 발전한다는 개념이고 저기 고살라는 막갈리 고살라는 아니다. 결정되어 있어. 그 부처님께서 가장 해악을 주는 일을 뭐라고 했다? 막갈리 고살리라고 했다. 어떠한 우리가 개정의 보시, 공몰, 올바른 접촉 이런 걸 통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다. 자, 뭐 이제 그 엄청난 분이었던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오로빈도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누가 그러느냐? 이제 오로빈도 의식의 진화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제 오로빈도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켄 윌버라는 사람이에요. 켄 윌버.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다 됐네요. 키가 190에 이르는 대단한 천재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비슷해요. 새로운 종교의 탄생 이미 존재하는 여러 학문과 수행 전통에 어떻게 배치할까라는 연구한 거대한 지도 제작자다. 49년생이네요. 나보다 14살이 많으니까 78세네요. 왜 이렇게 늙었지? 여기 보면 발달 심리학, 초개인 심리학, 그래서 통합 심리학이라는 걸 이분이 주장을 해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훌륭한 거지 저기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통합 이론을 저기 했다. 왜냐면 모든 철학, 종교 이런 것을 한데 모아갖고 사상안이라고 해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의대를 합격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의학이 저열한 학문이야 하고 실망을 하고 퇴학을 합니다. 자퇴를. 그래서 젊었을 때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을 출판사에서 출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고생을 하다가 출판되었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여러 책들을 족구하고 자신의 체계로 만들었어요. 그럼 부처님 제자는 뭐라고요?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을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유사법을 듣는 게 아니다. 유사법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담마위나야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어 건강한 자, 성숙한 자, 좌초 영적 각성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본인이 부처님 수준에 올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죠. 제가 3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놀래서 한 25, 6년 전 됐나요? 조효남이라는 분이 한국 토목학회 회장인데 서울까지 쫓아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위대한 가르침을 찾아서 그 거기는 어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수피 정통 곡인데 여하튼 그것도 가서 또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막 다니면서 전주에 서울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음,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이 길을. 진짜. 정내미는 떨어지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젊었을 때부터 나름대로 조금 쫓아다녔죠. 30대 초반, 중반 지나면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아니, 그 전에 안 들었을 리가 만무하죠. 제가 불교 거시기, 불교 대학 동아리, 고등학교 동아리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들었던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김 교수는 깨달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협의로 말할 때는 몰랐던 걸 아는 거고, 또 그렇죠.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이 도가를 깨달은 열반을 되는 것, 아, 그걸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을 깨달은 거잖아요. 무엇을. 네. 뭐냐면 우리의 깨달음은 뭐냐면 그 보장가라는 단어나 붓디라는 단어를 쓰는데 붓디는 존재의 멈춤에 관한 것을 얻었다. 그 다음에 보장가는 그 뭐냐면 칠각지할 때 각자인데 깨달을 각자를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입처 외입처에 있는 그런 결박들을 알고 끊어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보면 피아제, 뭐 홀버그, 레빈거, 뭐 메슬로, 분석, 프로이트, 융, 문화 발달, 체계 이론, 일반 체계 생태, 그다음에 문제는 동양사상, 불교, 베단타, 요가, 선부 초기 불교를 한 게 아니라 일본 사람한테 선을 배워요. 티베트 불교도 배우고. 그래서 비이원론적 적을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내용들이 드러나 있으니까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 책이 있던 거 통합심리학이 진짜 통합심리학이 저 위에 있나 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을 갖다가 사유의 방식으로 하면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에 정법에 도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뭐 보세요. 그냥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합해갖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오겠어요? 그 가장 뛰어난 성생태 영성 아니면 모든 것의 역사 뭐 이런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보면 뭐 이혼도 여러 번 합니다. 이제 가장 그 사랑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저게 했는데 이제 그 메데이아라고 우리 그 자기 이제 그 어, 자기 부인 이름을 메데이라 왜 뭐라고 해서 메데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엄청나게 몇 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사자가 짧은 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현수님 아까 사자가 짧은 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죠? 아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따가 있다라면 아,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사자가 경에서 짧은 경에서.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면 뭐만 가르쳤다고요? 두카만 가르쳤어요. 두카만. 두카와 두카의 소멸만 가르치셨다고요. 그럼 두카의 소멸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두카의 소멸이 가능한 사념처를 그래서 아따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오온에 머무른 것을 의지하는 존재하는 상태를 아따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안 왔다다.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아따, 아따는 어디에다 뭐다? 사념초다. 어디에 나와요? 태열방류 16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 원하는 대로 돼요. 뭔만 있습니까? 존재계는? 한 단어 주카밖에 없어요. 주카를 원하는 쪽으로 없애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 큰다고 해서 억지 쓰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쌀띠를 지니고 사념처럼 하면서 쌈 빠졌냐를 해보면 아신다니까요. 그래, 요래라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이지, 있다 없다가 아니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온 중에서는 아, 식입니다. 식은 어디 오온에도 식이 있고 영계에도 식이 있죠. 또 식은 뭐하고 상응합니까? 명색하고 상응합니다. 명색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남아까야 누빠까야로 나타납니다. 식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식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명, 행, 식 이렇게 생기잖아요. 행이 뭐냐 의도가
쌍카라에 이제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도인데, 그,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되었을 때 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식의 그럼 세 가지 조건은 뭐예요? 찌따 쌍카라, 예, 그럼 빨리 열어야 되겠네요. 찌따 쌍카라, 와치 쌍카라, 까야 쌍카라예요. 그래서 식이 생겨요. 아싸싸, 빠싸싸 하면서 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위따까 위차라.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꾸 굴리니까 식이 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입체, 외입체 확 박힌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왜, 식하고 있으면 식은 촉을 일으키고, 그건 항상 경우만 되면 외다나 싼냐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외다나 싼냐가 식을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식은 업, 명색, 감각 기반, 대상에 의해 경계와 방향이 규정되어 일어나는 암이다. 그러나 모든 식이 새로운 업을 지향하거나 업을 만드는 건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편향된 암보다는 조건지어진 암, 경계가 정해진 암, 특정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암이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너무 중요하니까 마이크들을 켜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왜냐면 이거 중에서 같이 읽자고 하는 겁니다. 예, 저기, 어, 다 마이크 못 켜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함께 읽죠. 식은, 식은 이건 업, 명세, 명세, 감각 기반, 감각 기반, 대상에 대상에 의해 의해 경계와 경계와 방향이 방향이 규정되어 일어나는 일어나는 암이다. 암이다. 그러나 모든 식이 모든 식이 새로운 업을 지향하거나 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알아서 네, 알아서 여기까지. 예, 이제 감사합니다. 뭐다? 경계와 방향이 규정되어 음, 안 될까? 예, 되겠네요. 식은 저 혼자 있어. 명색. 명색하고 상응한다고 그랬죠. 업이 당연히 있죠. 업이 있어야 만들어지니까 감각 기반이 있죠. 내적, 외적, 감각, 장소. 그 다음에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방향이 규정되어 일어나는 암이다. 그래서 윗닦아 위차 내가 저 망가뜨려. 그럼 폭력적 윗닦아가 있으면 식이 저열하게 돼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식이 그 그쪽의 양태와 특징과 표상과 그 우태살 진역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성강 선생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백과 평정심을 지니고 자비의사를 키운다라면 그런 위험은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행자, 법행자가 되어서 애륙가가 이번 생에 결정되어진다면 사막도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시기에 새로운 업을 지향하거나 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편향된 암보다 조건 지어진 암, 경계가 정해진 암, 특정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다. 시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대상을 향하는 지향성. 아비담마에서 식은 대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한다면 만오인야나 다투가 될 겁니다. 네, 찢다가 그렇죠. 찢다가 그러니까 만오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반영해서 식이 있고 식에는 작용 단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투가. 그래서 하열한 관계로 할 건가 수승한 관계로 할 건가 이것도 그 다투에서 결정이 되겠죠.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안이비설 시인원은 왓두의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 왓두가 눈의 왓두하고 귀의 왓두가 달라요. 그래서 색서양 미촉법을 소화해낸다, 이면 감각해낸다. 아람만화는 뭐다? 이 식에 있는 거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게 촉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큰 소리를 쳤더니 시간이 벌써 9시 5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부들을 지금 저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은의 정리가 아닌데? 저기를 제목을 잘못 저기했네. 예, 뭐 괜찮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김 교수님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마이크가 켜지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스님께서 강의하신 개념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네, 이게, 이 개념이 정확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개념이 그 어디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 객관적인 개념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스님. 됐군요. 그때 잠깐만요. 구조가 기반되지 않으면 개념이 살아나기 어렵죠. 그래서 행이 무슨 개념이냐? 그러면 온이라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행의 개념이 살아난다. 경험구조, 촉을 알아야 경험을 알 수 있다. 촉은 경험이 일어나는 곳인데 다양한 다투들이 아까 식이라는 업지향성과 그 어웨어로 만들어진 구조, 유기체의 구조가 만났을 때 경험이 생긴다. 그래서 경험이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생긴다. 언어 구조도 필요하고, 문법 구조. 이러한, 저번에 했던 이 15개의, 요 정도를 몇 번 읽어보면 개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크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개념을 알아야만 개념과 구조는 서로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고, 구조를 알아야, 만약, 빠띠 니싸까 하면 이게
놓아버리는데, 놓아버리고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이야? 아, 사념초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사념초에서 끄떡없으면 해탈이 된다는 얘기네. 왜? 사념초에서 아까 두 칼을 지우고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어, 언어 부분이 있었나? 예, 요 언어에 대한 요거만이라도 조금 외워두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어우, 자다 보고 꺼줄까?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예,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구조, 그러니까 언어, 문법, 개념, 구조, 기능, 이 다섯 단어 정도는 조금 머릿속에 새겨 놓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스님들과 제가 도반님들 덕분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발견해 가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로 무량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따,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는 성격이 있다. 사념처가 그래서 아따다. 우리가 배운 건 두카밖에 없다. 두카를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다. 그것이 아따의 개념하고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아마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고맙습니다. 사두.